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이번에 논문 통계표 읽는 요령에 참고하는 논문은 관광경영학. 요 앞에 이제 하나 더 붙더라고요. 호텔 관광경영학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계획적 행동 이론이 나오더라고요. TPB죠. TPB인가? TPB입니까? 하여튼 그럴 겁니다. 제가 하도 많은 이론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통계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논문을 꺼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호텔 관광 경영학과네요. 호텔 관광 경영학과. 계획 행동 이론. 행동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외래 관광객의 한류 문화 콘텐츠 행동 예측 모형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논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만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가지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 전혀 없습니다. 자, 모형을 보시죠. 모형을 보니까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제 사전 지식이 이렇게 있고 밑에 있고 위에는 이제 계획 행동 이론이죠. 그리고 조절 변수도 들어가고 중간에 매개 변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관광객 행동, 이게 이제 종속 변수로 들어가는 복잡한 모형이죠. 복잡한 모형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게 통계표가 쭉 나오는 게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 실증 분석 결과, 여기서 이제 인구 통계적 특성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빈도 분석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빈도 분석은 너무 쉽기 때문에 빈도하고 퍼센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하고 있다가는 시간만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것도 빈도 분석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 이외에는 특이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신뢰성 검증이 딱 나오네요. 신뢰성 검증. 크롬바 알파 값 딱 나오지 않습니까? 0.6 이상 바로 빡빡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딱딱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인이 있는데, 문항이 몇 개인데, 요것들을 크롬바 알파 값을 보니까 0.6이 넘느냐? 쫙 보는 거죠. 0.6이 더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항들이 다 신뢰롭네. 이 문항들을 다 가져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수 계산 해주겠죠. 평균값을, 내 문항의 평균값을 태도에 넘겨주면서 태도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관관계 분석 표가 딱 나옵니다. 상관관계 분석 아마 변수 계산한 거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태도 변수가 하나가 딱 나오고 주관적 규범 변수 딱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유의 확률을 이렇게 해줬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자기 자신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1이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표시했죠. 유의 확률 이 칸 자체를, 유의 확률 칸 요만큼, 그다음에 저 밑에 유의 확률 칸 요것들은 다 없애도 돼요. 없애고 별표로 상관계수 옆에다가 딱 찍어주면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건 편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까 모형에서 쭉 보니까 모형이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모형을 보면 지금 독립변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이게 지금 독립변수란 말이에요.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에서 그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태도하고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사전 지식 정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너무 높지 않나. 딱 보니까 상관관계가 별로 높은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없네요. 상관관계가 높은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네.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또 위에 거는 뭡니까?
드라마에 대해서, 밑에는 음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르지만 뭐 표는 똑같죠.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확인적 유의문서. 확인적 유의문서 CFA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적합도를 봐야 되니까, 뭐 적합도, 부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적합지수, 부합지수 같은 말입니다. 적합도, 부합도 같은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카이자승, 이런 거 등이 많이 이용되므로 얘네들을 보겠다. 이거 또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적합도를 보는 게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 제곱을 df로 나눈 거, 요걸 우리가 이제 nc 값이라고, normed 카이 스퀘어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요 정도로 이제 기준을 세우고 요거보다 작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RM으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RMR, 하나는 RMSEA, 그리고 하나는 RMR을 표준화시킨 SRMR. 자, 어떨 때 RMR을 쓰고 어떨 때 SRMR을 쓰느냐. 자, 요거는 이제 척도가 같으면 RMR 쓰시면 되고, 척도가 다르면 SRMR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있는데, 얘는 리커트 4점이고 얘는 리커트 7점이다. 이러면 척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SRMR을 보시라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RMR은 0.05보다 작아야 되고, 얘 둘이는 0.08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로 끝나는 것들, 요거는 0.9보다 커야 된다. 근데 이제 AGFI라는 거는 GFI를 수정한 건데, 요거는 0.8보다 커도 됩니다. 뭐 그런 견해들이 많아요. 요 정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나오네. 이렇게 뭐 수용 기준하고 측정치를 내가 절대 부합 지수는 얘네들을 보고, 그 다음에 증분 부합 지수는 얘네들을 보고, 감명 부합 지수는 얘네들을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절대, 증분, 감명 요 말에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치는 어떻게 나왔는데, 기준은 어떻는데,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걸 본 거죠.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시면 되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적합한지 안 한지는 연구자가 이제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100% 적합지수가 다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이 적합하면 된다 이렇게 연구자가 좀 판단을 하시면 되죠.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결과, 연구모형 검증 결과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적합도를 나중에 봐야죠. 적합도는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요것들의 용어는 밑에 쭉 나와 있네요. 친절하게도. 자, 그래가지고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모형 검증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냥 나타낸 건데, 요거 전에 딱 보니까 그림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측정 오차가 요 네모 뒤에 측정 오차가 없는 거를 봐서 PPT에서 다시 쎄빠지게 그리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요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표가 하나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표는 생략을 안 했을 텐데, 표는 생략을 잘 안 하는데, 그냥 그림으로 다 하셨나? 그림으로 다 하신 모양이네요. 여기 있네요. 밑에 연구가서 검증 결과 표가 하나 여기 있네요. 자, 가설 1 검증. 자, 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표를 한번 봅시다. 추정치, 여기서 이제 추정치라는 거는 B값을 말하는 게 이거겠죠? B값을 표준화시킨 게 베타값.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는 베타값으로 한다. 베타값이 보고용, B값은 계산용. 그래서 이 추정치 B값을 표준 오차로 나눈 것이 이 T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B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쭈쭈쭈쭈 채택하느냐, 그게 다네. 별 어려운 게 없네요. 그렇게 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아마 이게 뭐 조절 효과 이런 것도 나올 텐데, 매개 효과를 하려면 효과 분해를 했어야 될 거고, 이 위에 또 표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또
똑같네. 표 읽는 형식은 다 똑같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표가 나오면 다른 표 조절 효과 있네요. 조절 효과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 분석 방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구분해 가지고 두 집단으로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 두 집단으로 구분해 가지고 다중 집단 분석한 거죠. 다중 집단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다중 집단 분석을 했으면 카이 제곱값 비교를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은 저 제약 비제약 모델로 하든가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다중 집단만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일본 집단 분리해 가지고 이 일본 집단만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집단만 보고 이렇게 이제 구조 방식 모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추정치 베타 값을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CR 값 T 값이죠 하고 P 값 요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비교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절 효과 나중에 또 사례가 나오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절 효과를 보는 방식이 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봐야겠네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조절 효과 보는 방법. 구조 방식 모형에서 조절 효과를 보는 방식 그냥 뭐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보는데 첫 번째는 핑의 2단계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례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다중 집단 분석인데 요거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이제 모수치 비교 방식인데 지금 방금 보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집단을 나눠 가지고 모수치를 진짜 비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수치 비교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모수치 비교에 의한 그 CR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도 사례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이 등가제약, 비제약 모델 분석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쓰죠. 자, 이 방식도 사례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이제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읽어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표만 보기 때문에 표만 봐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비교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도 이렇게 통계표를 보는 방 통계표 계속 보다 보면 내나 다 고만고만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통계표에 너무 어려움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통계표를 보시고 우울증 걸리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